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최근 직장을 옮긴 근로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층 나은 대우를 찾아서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은 올해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심지어 부유층에 속하는 미국인들조차 높은 물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누군가를 숨지게 했다면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이 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을 옮기면 옮길수록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이 상당하다는 소식이네요. 네네, 직장을 옮기면서 과반은 임금을 올려받았고요. 그 임금 인상폭은 두 자릿수대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내용의 이제 취업 사이트 집 리크루터의 조사 결과를 어제 전했습니다. 이직한 근로자 약 64%가 이전 직장에서보다 더 많은 임금을 올려받았다 밝혔고요. 네. 이 가운데 48%, 거의 절반 가까이는 11% 또는 그 이상, 즉 두 자릿수대 임금이 인상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8.7%니까 거의 9%가 최소 이전 임금의 50% 이상 그렇게 임금을 올려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이 6에서 10% 사이였던 근로자들도 30.5%로 거의 3명 가운데 1명꼴에 달했습니다. 네. 임금이 더 높은 직장을 옮기는 건 물론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 인상폭이 정말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한층 나은 대우를 찾아서 예.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 당분간 계속해 상당수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25살에서 54살 근로자들이 이제 노동력의 주요 연령대로 꼽히는 그들인데 이 가운데 20%는 올해 안에 지금 직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26%는 1, 2년 정도 동안만 한 직장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 리크루터의 줄리아 폴락 수석 경제학자는 지금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한 직장에 근속하는 기간이 약 4년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 전체 거의 50% 가까이가 1, 2년 안에 퇴사할 계획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 기간 구인난이 심각해졌고 이에 따라 회사들은 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제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지금 고용시장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직이 늘어나면서 광범위한 임금 인상을 이끄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쉽게 옮기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이제 높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직원을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인력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임금 인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 임금을 올린 회사들이 그만큼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설사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부추긴 요인들이 사라진다 해도 이번엔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임금 인상 때문에 향후 수분기 동안 높은 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달 초에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에서도 응답자 27%가 올해 최대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으로 임금 인상을 지목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공급망 차질을 지목한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금이 오르더라도 근로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그 수준에 비교를 해보면 네. 임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겠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임금 이 트랙터에 따르면 지난달 그러니까 3월에 일반 근로자들의 연간 임금 인상률 6%를 찍었습니다.
1년 전 3.4%에서 꽤 많이 오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던 팬데믹 이전이었던 2020년 2월, 그때는 3.7%였는데 그보다도 역시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직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보면 7.1%에 달해서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1년 전과 비교해서 8.5%가 뛰었었죠. 1981년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자들은 임금 인상이 물가를 더 끌어올리지 않을 때에만 좋다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노동자들은 오히려 실질 이득은 더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임금 인상 요구가 물가 상승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물가에 부담을 호소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다. 이런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익스피리언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71%는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29%는 겨우겨우 소득에 맞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똑같은 걸 산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랜딩 클럽의 조사에서도 전체 62%는 월급을 받으면 다 쓰고 또 그 다음 월급으로 그 다음 이제 한 달을 또 살아가고 이렇게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뭐 좀 부유한 미국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네, 텍사스주 샌안토니아에 거주하는 올해 40살 벤자민 깁스의 스토리를 CNBC가 어제 전했는데요. 네. 깁스는 보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연소득은 10만 달러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가계에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장보고 뭐 가스비 부담하고 이런 게 힘들다고 하면서 아스파라거스 사러 이제는 그 달러 스토어를 찾게 됐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이 깁슨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특이한 얘기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랜딩 클럽의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연소득 10만 달러 번다고 하면 꽤 많은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로자 절반 정도가 월말 거의 남는 돈이 없거나 아예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네.